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임신 중이거나 모유수 중일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맞는 코로나 백신이 어떤 부작용들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계속 미국 산부인과 학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사용 중인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 중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라는 거는 모든 백신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이물질과 이렇게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안 심하게 이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체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 부작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하고, 어차피 그거는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하고, 그런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냐면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몸살 감기 같은 증상, 그래서 뭐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감염 유사 증상으로 분류되는데요. 테이블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사 부위의 반응, 그 다음에 피로,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뭐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팔이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뭐 피로감이나 으실으실함이나 뭐 쑤시고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은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임신부나 수유부는 화이자를 맞겠지만 어쨌든 백신별로 이런 부작용들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여기서 나오는 대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 얀센보다 좀 많이 나타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화이자를 맞을 테니까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 뭐 일반인이든 임신부든 수유부든 그런 그 증상들로 불편하다면 타이레놀을 하루 이틀 좀 사용해보라. 근데 이 내용은 미국 산부인과 학회 내용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비임신부들 또는 뭐 고위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그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국민의 한 70% 가까이 맞았는데, 그 접종을 할 때 뭐 방송이나 기사에서 계속 이렇게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우선 하루 이틀 타이레놀을 복용해 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던 내용이에요. 역시 임신부라고 뭐 다르진 않죠. 다음으로는 중증의 부작용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면역 반응.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은 아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투여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심하게 몸에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아나필락시스예요. 그럼 이제 이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야 될 텐데,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나필락시스를 쳐보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정보를 제공했네요. 그래서 요약하면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급격하게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이 면역 반응 때문에 급성으로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든지 혈압이 뚝 떨어진다든지 뭐 의식이 좀 혼미해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쇼크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나필락시스예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갑각류, 그 다음에 땅콩, 밀가루 뭐 이런 음식으로도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린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어린이가 땅콩을 먹으면 안 되는데 땅콩이 들어간 뭐 어떤 빵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땅콩 버터 이런 걸 먹으면서 막 호흡 곤란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호흡 곤란이라든지 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면 이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약이나 주사 같은 거 맞아도 생길 수 있고, 벌에 쏘여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백신을 맞는, 즉 주사 투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아나필락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증상은
이렇게 보면 원인이 노출된 후, 그러니까 저 백신을 맞은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호흡기. 그래서 호흡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기관지 수축이나 경련이 일어나서 호흡 곤란, 숨쉬기가 답답하겠죠. 순환기는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심하면은 이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또 급격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소화기는 뭐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배가 아프다든지, 피부에는 뭐 이렇게 느낌이 얼얼하거나 뭐 좀 마비되는 느낌, 이런 감각 이상을 일으키다가 뭐 두드러기나 또는 부어오르는 듯한, 아니면 눈이나 목이 막 붓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30분 이내에 급격하게,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또 30분 이내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주의사항이 30분 동안 병원에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집에 가거나 아니면 길에서 이런 급성 쇼크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면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주사 같은 거를 투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진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임상 정상을 통해 진단한다. 즉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정상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검사,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어떤 방법은 딱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이제 평상시에 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면 유발 검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바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일어날 수 있는 확진 테스트는 아닌 거죠. 그리고 백신 맞으러 가보셔도 알지만 뭐 유발 검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병력 조사나 뭐 다른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문진하고 문진 항목표 같은 거 체크한 후에 별 이상 없으면 그냥 마치잖아요. 왜냐하면 아나필락시스는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치료는 숨 쉬는 거 잘 잡아줘야 되고, 혈압 떨어지는 거 또 올려줘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인데, 뭐 아주 급격하게 쇼크 반응 같은 거 일으키면 에피네프린 같은 거 근육 주사를 놓게 되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총 맞고 막,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막 군인들이 이렇게 막대로 탁 부러뜨려 가지고 허벅지에 팍 찌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에피네프린인데, 어쨌든 그걸 이제 뭐 일반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휴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30분 기다리는 동안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병원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놓게 되죠.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저혈압으로 장기가 손상됐을 때 그런 것들은 후유증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자료로 돌아오면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이 면역 반응을 이제 얼마나 발생되는가, 발생 빈도를 산부인과 학회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아나필락시스 발생 빈도, 그래서 화이자 백신 하면 100만 접종당 100만 건을 맞히면 5건, 모더나도 대충 5건, 얀센이 한 7건 정도 되네요. 그래서 100만 건을 이렇게 접종을 했을 때 그 중에 5건에서 한 7건 정도 발생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이게 생겼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아주 드물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만약에 주사를 맞고 30분 이내로 뭔가 굉장히 불편함이 온다면 바로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을 동반한 혈전증.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최근에 언론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으면은 뭐 부작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혈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혈관 안에서 물처럼 맑게 이렇게 순환하지 못하고 피떡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혈액 응고가 되어 가지고 선지처럼 피가 막 굳어서 그 혈류를 막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또 장기에 따라서 머리 쪽에 생기면 중풍이 생기는 거고,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치명적이니까. 근데 지금 이 미국 산부인과 학회 보고서에서 보면은 얀센 같은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얀센 백신을 맞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부작용으로 심근염이나
심막염, 즉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또 치명적인 부작용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2021년 4월 이후로 보고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백신은 작년부터 맞았잖아요. 작년 2020년 중반부터 이제 우리도 백신이 들어오는 족족 맞았는데, 그때는 이 심근염이나 심막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2021년 4월 이때 이제 이후로 이걸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에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임신부나 수유부가 화이자를 맞을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게 호발한다. 아무래도 임신하는 여성이나 수유하는 여성이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접종 후 수일 내에 발생하고 1차 접종 때보다는 2차 접종 후에 더 잘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심근염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증상은 뭐 급성 흉통,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이쪽 심장이 왼쪽 가슴이죠. 이제 심장이 염증을 일으키니까 급성 흉통, 그 다음에 이제 가쁜 숨을 쉬게 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맞고 이 주사를 맞고 이제 가슴이 아프거나 호흡 곤란이 오거나 두근거리면 즉시 또 심근염이나 심막염을 의심해서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산부인과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응급실로 가서 흉부 그 가슴 쪽, 그러니까 심장내과가 있는 쪽, 이런 쪽으로 가서 봐야 돼요. 이제 뭐 길랑발해 증후군, 사실 길랑발해 증후군은 어떤 원인으로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백신을 맞고 드물게 생길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주의를 요하는데, 역시 이 미국 산부인과 학회 보고지는 얀센 백신, 결국은 얀센 백신 부작용으로 길랑발해를 증후군을 언급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이 설명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중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안전 정보를 이 미국 산부인과 기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임신과 관련한 부작용, 즉 산모 부작용, 뭐 태아 부작용, 뭐 기형이 발생이 어떻고 저떻고 조산이 생겼는지 안 생긴지, 이런 임신 관련 부작용은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다트 데이터, 이거는 뭐 유럽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V-safe 데이터, 이거는 이제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청이죠. 그쪽에서 보고하는 이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뭐 막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약하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분들, 화이자 백신을 맞았더니 이게 이제 동물 실험이죠. 사람한테는 실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투여해 봤더니 뭐 직접적인 부작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뭐 임신부나 임신 자체에 대해서, 또는 그 뱃속 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뭐 발달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분만이나 애 놓고 나서 아기가 이제 자라는 그런 과정, 그런 동물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쥐나 토끼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더라. 그 다음에 모더나 백신도 쥐에서 했어요. 그래서 쥐에서 했는데, 역시나 그 임신을 한 쥐나 아니면 그 뱃속에 있는 그 뱃속 태아 쥐나 크게 부작용이 없더라. 그 다음에 얀센도 했네요. 얀센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끼에서 했는데 역시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다트 데이터는 동물 실험이었는데, 그 임신을 한 경우에 동물 실험에서 투여해도 그게 부작용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safe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CDC는 미국 질병관리청이죠. CDC는 현재 임신한 사람을 V-safe 임신 등록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27일, 그러면 이제 저번 달이죠. 저번 달까지는 현재 5,100명의 임신부가 등록되어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투여는 뭐 16만 1000명 이상을 이렇게 이제 마친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 근데 지금 이 임신부에 대한 부작용을 추적하는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했던 그런 그룹은 5,1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뭐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에 275명의 이제 임신을 끝낸 사람에 대해서 뭐 추적하고 감시를 하고 했던 내용들을 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임신부나 또는 임신부에서 주사를 맞았거나 백신을 안 맞았거나 어떤 큰 부작용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 이 그 자료에서는 아직까지는 발표 자료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뭐 내부적 사정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을 좀 더 손봐야 되는 게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걸 발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백신을 맞은 산모나 백신을 안 맞은 산모나 이렇게 비교 조사를 해보니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임신 부작용들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임신부와 그 다음에 배속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해봤나 하고 테이블에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보면 임신성 당뇨병이 뭐 얼마나 생기는가, 전자간증, 즉 임신 중에 고혈압이 발생되고 단백뇨가 발생돼서 위험한 상황을 전자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자간증의 뭐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간증, 전자간증이 심하면 산모가 막 이렇게 경련을 하거든요. 간질을 막 하게 되는데 그걸 자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에 아기가 안 자라는 그러니까 자궁 내 성장 지연이라고 하죠. 이런 발생 빈도를 비교를 했는데 백그라운드 레이트, 그러니까 그 백신을 안 맞은 그 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도는 이 정도인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임신부는 이렇게 생기더라 하고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수치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통계적으로 맞아서 더 생기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생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태어난 신생아를 보니까 뭐 조산으로 태어난 빈도, 선천성 기형이, 이렇게 엄마들은 이제 기형 생길까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천성 기형이 생기는 빈도, 그 다음에 저체중아 생기는 빈도, 그 다음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사망하는 빈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역시 큰 차이가 없더라예요. 결국은 지금 첫 번째 그 다트 데이터는 동물 실험이었지만, 이 지금 Vsafe 이 등록 데이터는 실제로 사람 임신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그 산모들을 추적해서 관찰한 결과들을 내놓은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료를 보면 크게 백신을 맞았다고 뭐 임신부나 배속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그렇게 심각하게 초래하는 게 없더라. 그냥 안 맞은 사람과 그런 부작용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설명을 하네요. 물론 이런 자료들은 고작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275명의 그 임신부와 태어난 아기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산부인과 학회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 할 거고, 또 그 수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적을 새로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올려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코로나 백신을 임신부와 수유부가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작용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